전공 세미나 전공 글쓰기 시간 12주차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글쓰기도 이제 좀 더 뭐랄까 마음도 편하게 좀 부담도 없이 또 아직 여전히 힘들긴 하죠, 글쓰기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한 학기였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 차시는요, 자기소개서 쓰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기소개서 쓰기. 자기소개서 쓰기. 색깔도 쫙 바뀌죠? 자, 이게 자기소개서 쓰기가 왜 중요하냐면 글을 잘 써야, 그쵸? 글을 잘 써야 내가 취업 될 때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얘기하니까 제가 다른 수업에서 실용용어 수업에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주다 보니까 어떤 단어 때문에 예를 들다가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공 글쓰기 시간에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 논술을 가지고 대학을 가요. 저희랑 저희도 뭐 논술 써서 가기도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수능도 보고 했는데 정말 글을 잘 쓰면은 하버드 같은 데도 들어가요. 사실 이제 그런데 이제 글쓰기가,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냐면, 그들이 왜 다른 거를 다 놔두고 글쓰기를 가지고 대학생을,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에 입학 허가를 하게 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글을 쓰면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색깔,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문자를 주고받을 때 간혹 우리가 이거 누가 늘 보내던 말투가 아닌 것 같은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자, 이 글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의 색깔과 느낌, 정성이 드러나는데 참 묘한 건 제가 이런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어떤 계획서를 쓸 때 정말 정성을 들여서 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코멘트가 정말 한 5번 중에 3번은 정성 들여서 쓴 표시가 나더라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만큼 글쓰기는 중요하고 마음을 가지고 써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 자기소개서, 여러분들한테도 앞으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쓰기에는 30초 만에 취업 당락이 결정된다. 자, 그 얘기 나와 있고요. 자기소개서의 기본 전략, 또 자기소개서 작성의 기본 지침, 항목별 작성 요령,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초 만에 취업 당락이 결정된다. 자, 제임스 본드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아놀드 슈왈제네거 아시죠? 터미네이터. 제임스 본드는 007 시리즈. 아니, 제가 그냥 레주메라는 걸 하면서 커버레터 이런 거를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뜨더라고요. 자, 30초예요. 30초 여러분. 성장 과정이나 과정 환경. 자,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면 성장 과정이나 뭐 가정환경, 대인관계, 경력상, 직업관, 그리고 입사 지원 동기와 포부 등 이제 이런 걸 넣게 되는데, 자, 이런 게 이제 내가 사실 자기소개서에 쓰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장 구성력과 논리적 사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능력까지 파악할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 책에서 보면 기업 측에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원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일정한 양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최근 이제 어떤 요구하는 것들은 없지만 거기에 특징에 맞게 쓰려고 애는 써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딱 보면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식하고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30초 만에 결정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책에 나오죠. 한 조사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가 한 개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데 드는 시간은 평균 30초래요. 그래서 30초 동안에 인사 담당자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 취업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30초 안에 이 사람이 후루룩 하고 봤을 때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의 경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면접 시험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왜? 내가 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아르바이트 한 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는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거짓으로 썼다.
그러면은 나중에 면접 볼 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일정한 양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 공사를 포함한 대기업, 금융계, 그리고 언론계 등에서는 지정된 형식과 일정한 분량을 요구하기도 한다. 분량은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그 분량을 다 읽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일정한 분량을 요구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산정된 것 안에서 내 의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넣어야 되거나 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20여 년 동안의 삶을 일정한 분량의 글로 옮긴다는 것은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더욱이 각자 자신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대요. 그러므로 지원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어떤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되 자신의 재질과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 근데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곳이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A라는 곳에도 할 수도 있겠고, B라는 곳에도 할 수 있겠고, C라는 곳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B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C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D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양대학교를 옮길 때 20군데를 썼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학교를 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게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고, 왜냐하면 처음 한 번 딱 썼는데 된 거니까. 근데 이제 학교를 좀 옮겨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썼을 때는 20군데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썼던 안양대학교가 저한테 기회를 줘서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제 자기소개서와 제 학업계획서가 다 달라요. 거기에 맞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온 건데 점점 늘더라고요. 이게 쓰다 보니까. 처음에 썼던 거는 제가 처음 지원했던 학교는 저는 좀 약간 건방져 있었어요. 논문도 있고 경력도 많고 더구나 내가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전임 교수이기도 한데 뭐 굳이 이 학교가 나를 근데 거부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소개서고 뭐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쓰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표출하기 위해서 한 번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랬죠. 계속 라이팅은 뭡니까? 쓰고 고치고 하는 거라고.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이거를 기말 때까지 할 겁니다. 자, 일정한 양식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은 하시고 자신의 자질과 개성을 충분히 알릴 수 있게 작성하는 게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략적 접근이. 즉 전략적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내가 맞춰가는 건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기본 전략들이 있어요. 자, 먼저 보니까 지원처의 인재상을 파악해라. 그래서 한 번 써놓은 속에서 반복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개 학교를 쓰면서 20개를 썼어요. 다르게 썼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가리키는 영역도 좀 다르고 어떤 데는 실용적인 거, 어떤 데는 좀 더 전공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소개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게 쓰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결국은 20개를 쓰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유는 요건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혹시 시간 남으면. 그리고 시간이 남지 않아서 말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우리는 대면이 원칙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기말고사 보러 올 때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오늘 좀 말씀을 아니면 뭐 남은 차 시가 지금 13주차랑 14주차도 있으니까 네, 그때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지원처의 인재상을 파악해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시지 말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경험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그리고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나 사보, 먼저 진출한 선보들에게서 정보를 얻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게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제출할 자기소개서는 원만한 품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너무 어떤 회사는 사원을 꺼리는 곳은 원만한 품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적극적인 것을 원하는 회사는 적극성을 부각시켜야 되는 거고 전략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써놓은
교과서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이제 안양대학교를 지원할 때 교양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을 쓰는 거였어요, 계획서를. 그래서 저는 교양학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교가 원하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인재상이 이런 거구나, 교육상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나는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전략을 짜서 저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면접 볼 때 발표를 했죠. 자,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강조할 것인지 전체적인 전략을 짜라. 특히 이거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이 높아요. 내가 적극성을 필요로 하는 영업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미지가. 그리고 뭔가 꼼꼼한 것을 원하는 곳이면 내가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특히 지원 업무와 연관이 높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이미지가 근데 웬만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원하는 공통적인 요소래요.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제일교육의 최초 여성 부사장님이셨던 분이 지금은 이제 그 서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광고, 카피 라이터였다가 이제 부사장까지 되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 광고 카피들이 많았어요, 이분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조세호 사회를 보던 조세호 씨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적극성을 띠는 그런 이제 그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뭔가 상황극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뽑고 싶은 직원이라고. 결국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의 어떤 그런 기업 이미지의 직원을 원한다라는 거죠. 기업상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유기적이고 통일되게 보여줘라. 일관된 서술이 효과적. 자, 일관된 서술이 효과적이긴 한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자기소개를 받아보면 낱낱의 항목들이 따로 노는 경우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낱낱의 항목이더라도 이 항목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유기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조각조각 나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격, 리더십, 아르바이트 경험, 봉사활동 등이 저마다 다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업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리더십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등을 영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 일관되게 서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쓸 때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소질과 관심보다 그 다음에 능력과 경험을 부각시켜라.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저는요 그쪽 회사에 대한 뭐가 관심이 높고 뭐만 높고 이렇게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거. 근데 회사는 관심을 가진 사람보다는 관심은 기본이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그 연구계획서 쓸 때도 그랬다 그랬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떠들어댔더니 뭘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봤다고. 결국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체화해서 연구할 것인지 그걸 요구한 것처럼 자, 소질과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 소질과 관심을 바탕으로 어떻게 내 경험을 이용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즉 이렇게 전문적인 능력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보면 자신의 능력과 경험보다 소질과 관심이 80%를 살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돼요. 해당 회사 지원자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지원했겠죠. 문제는 누가 어떤 능력을 갖추었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라. 사실 우리가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료의 수집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나에 대한 것도 자료의 수집이에요. 즉 회사에 제출할 때 나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썼을 때 증빙 서류를 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한 자료들을 있어야 증빙 서류도 쓸 수 있지. 증빙 서류도 되겠지만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풀어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의미 부여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 그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생들이 곤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쓸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는 작성 방법을 잘 몰라서이기도 하고 정말로 소스를 찾지 못해서이기도 한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앨범이나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일기장 등을 뒤적여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을 충분히 확보한다. 특히 핸드폰 사진 같은 것들. 내가 뭐 알바하면서 찍었다던가 그쵸? 아니면 어디 가서 활동하다가 찍었다던가 그래서 작은 사건이라도요. 잘 풀어놓으면 매우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논문을 쓸 때도요.
데이터가 별로 안 좋아도, 우리는 뭐 데이터가 좋아야 글이 잘 나온다고, 이제 논문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가 안 좋아도 글만 잘 쓰면 또 그게 좋은 논문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글쓰기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작은 요만한 사건을 갖고 있는 거지만 글을 잘 쓰면 이만큼 좋은 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질문에 대비하라. 자기소개서는 면접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되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 있죠. 그래서 내용이 특별할수록 그 부분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자기소개서는 추후에 있을 면접까지 대비해서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훨씬 더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좋고, 그리고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기소개서의 기본 전략이 지원처의 인재상을 파악하라. 두 번째,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강조할 것인지 전체적인 전략을 짜라. 세 번째, 자신의 이미지를 유기적이고 통일되게 보여줘라. 네 번째, 소질과 관심보다 능력과 경험을 부각시켜라. 다섯 번째,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라. 여섯 번째, 면접 질문에 대비하라. 자, 여러분, 요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써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 내가 어디에 지원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시하고, 그리고 그 명시한 거를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 거예요. 자기소개서 이제 작성의 기본 지침이에요. 첫 문장에서 인사 담당자의 시선을 사로잡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참 이게 힘들어요, 근데. 자, 여기 보니까 S전자에 합격한 학생의 글인데요. S전자 다 알 것 같아요, 누군지. 교수님께서 첫 문장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성실하게 공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를 키운 건 팔알이 바람이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시 자화상의 한 구절, 나를 키운 건 팔알이 바람이었다를 빌려온 것입니다. 서로 전형을 무사히 통과하고 2차에 걸쳐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께서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첫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던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바람이 윈드가 아니라 위시의 뜻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이공계 학생이 그런 표현을 써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공계 학생들이 이런 표현을 쓰기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첫 제 문장의 의도를 설명드렸더니 모두를 좋아하지만 칭찬해 주셨고 결국 최종 면접에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긴 했지만 일단 면접까지 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보고 면접을 불렀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쓰기가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쓰자. 자,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정보를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편의점, 호프집, 주유소, 설문조사, 패스트푸드점, 공항공사 등에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너무 평면적이죠. 자, 그럼 효과적인 정보를 선택해서 거기에 살을 입혀 생동감을 부여해야 인상적인 소개서로 각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위 내용은 공항에서 방문객 안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일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화 정도를 실감하게 되었고 나의 국제화 제수도 높여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식으로 서술해야 된다. 또는 이런 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편의점. 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고객에게는 친절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의식하게 되었으며 또 고객이 원하는 그 눈높이에 맞춘 어떤 그 상품 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저는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고객을 잘 이해하고 맞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스토리를 넣는 거죠. 여러분,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스토리를. 자, 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격이 원만하고 적극적이다 이거보다는 그쵸? 예를 들어서 호프집, 그러면 호프집에서 하면서 여러 다양한 손님들과 그 다음에 까다로운 손님들을 이제 상대하면서 나는 성격이 원만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진솔하게 쓰자. 이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자, 자기소개서는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솔하게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거나 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선 자신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쪽이 좋다. 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썼냐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장학금의 어떤 기회를 찾아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처럼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 가르쳐주는 또는 뭐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교수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 봤어요. 정말 그렇구나. 이 자기소개서를 제가 예전 학교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나눠서 한 1000명씩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 학기 때쯤에 1000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여름 학기 같은 경우는 막 떨어져요. 이게 왜냐면 뭐 3학년 편이면 몇 명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 한 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읽어요, 제가. 근데 정말 제 경험이 그랬네. 제가 그 경험을 해드려야 돼. 읽으면 정말 이렇게 눈에 딱 저는 뭐 이번에 영어 학부를 지원하게 된 이게 이상해요. 이거는 저는 항상 인생에 뭐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하나가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영어로 눈을 뜨고 영어로 눈을 감는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시작해서 아침을 시작하고 영어로 맺고 잠을 잔다는 뜻이었는데 눈을 감는다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제가 쳐다봤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용은 진솔하게 써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선 자신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쪽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너무 많은 걸 읽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탁탁탁탁 읽고 저 같은 경우는 문장 단위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장 탁탁탁탁 이렇게 또 빨리 읽는 습관도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 쓰실 때 정말 이거는 저만의 팁인데 처음 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간 곳곳에 우리가 단락이 바뀌게 쓸 때 있어요. 그때 딱 눈에 끄는 글들을 써주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표현의 인간성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표현의 일관성. 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요즘 누리꾼들이 쓰는 흔히 뭐뭐님의 표현도 주의해야 되고 자,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마무리를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항목마다 적절한 제목을 다져. 요거 제가 말한 거. 달력이 이렇게 있으면 제목도 달고 대신 첫 문장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써주는 거. 그거 좋을 것 같아요. 항목마다 제목을 달아 한눈에 무슨 뜻인지 알게 하자. 인사서류를 검토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분량의 서류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맞아요. 눈에 띄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십상인 거죠. 저는 근데 그 말이 싫더라고요. 뭐 하나의 엄마로서 또 뭐뭐로서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고 중요해요. 근데 저는 사실 애들의 인생은 애들의 인생이고 엄마의 인생은 엄마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예, 애들이 엄마 인생 살아주지 않고 엄마도 애 인생을 살아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 독립적으로 뭔가 독립性가질 수 있는 삶.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나 외국어 숫자 사용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외래어 같은 거 잘못 쓰면은 안 되니까 한글 맞춤법 준수는 기본이고요. 저도 이제 영어보다 한글이 더 어려워요. 자기소개서에 불가피하게 한자나 외국어를 써야 할 경우 표현이 잘못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가장 흔한 예로 버스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버스인데 발음 나는 대로 버스라고 쓴다던가. 저 이거 실제로 봤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씁니다로 바뀌었죠.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인데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 읍니다 라고 이제 쓰실 때가 있어요. 저기 자기소개서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숫자나 어떤 이런 것들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쓰자라는 거. 자, 항목별 작성 요령이 있는데요. 자,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대학생활, 봉사활동 경험, 입사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자,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지금 보시면 성장 과정은 지원자의 성장 배경을 보기 위한 건데 저도 여기 쓸 때 그거 썼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러해서 이러했고 그러니까 이 성장 과정을 쓰는데도 저도 여러 번이나 드래프트를 썼다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집약적으로 내가 그 성실 근면했다라는 것을 보여줄까? 그런 거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장점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계적이고 뭐 이런 것이 장점이자 또 단점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썼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어떤 경우는 단점을 쓰지 않는 경우도 전략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점을 안 썼어요. 자, 그리고 이 항목은 지원회사에 지금 보면 특히 이제 성격의 장단점은 지원회사의 맞추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적극적인 사람을 원하면 적극적인 걸 쓰는 거고, 고요한 사람을 원하면 고요한 점을 강조해야 되니까. 자, 대학 생활에서는 주로 이제 여러분 활동들 많이 하시죠? 그런 거 최대한 활용해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 최대한 활용을 하되 지원 그 처가 원하는 인재상과 맞게 연결시키는 거, 일관되게.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경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입사 지원을 하게 된 동기. 이게 이제 사실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면 동기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그 부분이 관심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잘 풀 것인지 결국 임팩트 있게 상대방의 눈에 들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입사 지원 동기는 회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므로 담당자의 관심이 특히 집중되는 거니까 뭐 여기 보면 일단 제가 볼 때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띄는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뭐 회사의 경영 철학이나 경영 이념, 경영 전략, 광고 이미지 등과 연관짓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쓰시면 되는 거니까 포부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배운 방식대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앞으로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취업하고 싶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자, 제가 드리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말고사에서는 오셔서 완성도 있게 한 번 더 제출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주차와 다음 주차까지, 그러니까 13주차까지 이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3주차까지 해서 더 완성도 있게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 해서 기말고사 때 오셔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것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기소개서를 쓰는 어떤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